예, 지금 이 그림이 제 작품 표현 방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예, 작은 이 그림들이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합니다. 모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단어들이 문장의 단어처럼 이 경우는 시적인 배열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저는 무엇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문학 작품의 한 편의 시로 발표를 하고 동시에 보다시피 미술 전시관에서 또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문학 작품이 되기도 하고 이제 미술 작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과 문학의 융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큰 원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수소나 산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소위 그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고 그런 원소들을 조합되어서 이제 만물을 이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이 의식 세계 역시 기본 요소를 설정을 하고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의식 세계를 한번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한 200여 가지의 그런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미지들을 이제 추출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모어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고 그 모어들을 결합을 시켜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고 미술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어들이 이제 생성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 막연한 그 형상화되기 이전에 그 막연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다음 단계로 오면서 마치 하나의 우주가 형성되듯이 그 모습들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의식세계의 기본 인자라고 보고 그것들을 조합을 시키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 이런 이미지들은 제 의식세계를 형상화시켜 놨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역시 제 내면 세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인 언어라는 면에서 보면은 주관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 이 주관적인 언어가 어떤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든가 또는 한자처럼 어느 정도 그 공감을 일으키면서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세계를 다른 분들한테도 전달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저만의 언어가 이제 그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는 공통의 언어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 제가 계속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제 내면 세계에서 개인적으로 출발한 이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언어가 하나의 그 어느 정도 보편성을 획득해가는 계속 그런 쪽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는 마음이나 우주가 분화되기 이전에 이제 그런 상태를 이미지화 시켜본 거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과정을 지나서 약간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소위 그 우주의 생성 단계 이런 쪽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 모어들은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기 우주 이전에 태아 시절에 그런 어린 우주의 그 유전 형질이다. 이제 유전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설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작품은 은하계와 상당히 연관이 돼 있어서 마치 그 마음의 우주가 그 일부의 은하계 우주하고 이렇게 접목된 그래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성운이나 이런 성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물리적인 우주를 이루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속도 들여다보면은 어떤 마음속에 응축되어진 그러한 소용돌이 형태의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 에너지의 어떤 이합집산의 차원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마음의
세계나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계의 세계나 거의 같은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계속 집착하면서. 그래서 또 원리적으로 봐도 이 물질을 이루는 근본 요소가 소위 에너지이고, 또 에너지는 이 파동이고, 또 파동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주파수라고 하는 의미는 정보를 가진 파동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우주가 그러한 주파수, 지적인 주파수, 주적인 어떤 파동 에너지로 이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 세계 역시도 들어가 보면은 소위 물리적으로 보면 어떤 전기 작용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또는 양자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자의 움직임 이런, 그렇게 보면은 의식의 흐름이나 의식의 움직임 또는 은하계의 그런 그 우주의 움직임, 운행 이런 것들이 근본 인자는 같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의식 세계와 이 물리적인 유부 세계를 연관지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모어들이 지금은 보면은 소위 그 우주의 생성이라든가 또는 태초적인 원초적인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 나오는 그 모어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셈인데, 근데 그 인간이 이 문화라든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새로운 모어들이 또 탄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의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요 이미지요. 이 이미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려본 모습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형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가슴을 끌어안고 있는 그 검은 머리칼의 여인인데, 우리가 자궁 속의 모습 속의 어떤 태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또는 그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태어난 그 고향, 그런 이미지도 들 수 있고, 저의 경우에는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고 고향의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된 셈인데요. 근데 그런 것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런 이미지들이 형상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앞쪽에 이 깨진 얼굴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는 얼굴이 지금 형상적으로는 얼굴이 깨져 있고, 또 위에서는 그 미사일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이미지는 제가 남북한의 핵 문제가 한참 그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될 때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게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 분열된 자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내면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다른 또는 분열되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이 작품은 그 터키 이스탄불의 이제 아트페어가 세계 4대 아트페어라는 그 이스탄불 그 아트페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출품했던 작품인데, 그쪽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저 미사일 이야기를 하고 이 깨진 얼굴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그 남북한의 문제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한의 문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를 이렇게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 상당히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상당히 비극적으로 보고 눈물까지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는 그런 면에 별 무감각하지만은 해외에 나가면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그 하나의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한 국가의 단위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새로운 이제 모어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래에는 하나의 지금 장례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노인이 지금 하나의 그 주검으로서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 분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분을 추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각자 그 내면 세계 또는 그 내세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 쥐고, 뒤에는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 천국 또는 그 혼이 이제 천국으로 어떤 간다든가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드러나 있고, 이분의 내세관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옆쪽에 이분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지는 그 만물은 기의 이합집산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뭉쳐있던 그 인간의 하나의 그 모습으로 잘 그 조직화되어 있던 뭉쳐있던 에너지가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물의 이합집산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경우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은 그 스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만물은 본질적인 면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새롭게 그 보여지는 내세관은 지금 이 시대의 소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보여지는 내세관은 이 인공지능, 로봇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이렇게 내세관들이 그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가지는 내세관은 뭘까? 그런 물음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게 디지털 가상 세계로 스며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소위 말하는 강성 인공지능으로 가면은 스스로 사고력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세계를 가지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진화를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상당히 인공지능 역시 그 나름의 그 내세관을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이 시대에 제가 새롭게 이제 형성해가는 모호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하고 이 부분을 연결시키고 제가 그 지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우리 이전 시대에 미국의 대표적인 그 작가로 앤디 워홀이 있는데, 이분은 기존의 작가들이 풍경이라든가 인물 또는 현실, 리얼리티 이런 데에 집중했을 때, 그분은 어떤 마케트 또는 스타들 이런 분들한테 주목을 하고 캔을 그린다든가 마릴린 먼로를 그린다든가 그러한 작업들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소위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이 세계의 변화가 크게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고 주된 표현 수제이고 이 화두가 되고, 우리의 생활을 하는 이 환경 자체가 그런 상품화된 또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그분도 출발은 소위 그 상업적인 그런 그 이미지라든가 광고 그런 데서 출발한 분이 회화 미술 쪽하고 접목시켰는데, 저의 경우에는 문학과 그동안의 문학하고 영상하고 이 회화 작업을 해왔는데, 이러한 작업하고 지금 현재에는 소위 그 융합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그런 여러 매체들이 공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이루고 있고 이 시대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커뮤니케이션적인 디자인을 회화 세계와 접목시키면은 현실,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현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 모어들을 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그 소통, 교감 그런 쪽인데, 그러한 역할을 주된 역할을 또 언어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언어적인 회화적인 언어 작업을 계속 함으로써 어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그 인간의 내면 세계, 의식 세계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형상화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발표를 한 셈이 됐는데요. 예.